별명이 딱 거기까지인 교사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쓰기의 갈래와 형식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만 싹싹싹 바꾸면 주제가 다양한데도 글을 지루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이제 파란색은 이제 머리 그리고, 초록색은 입말글, 보라색은 몸에서 나오는 글. 처음에 계획 잡으면 너무 나의 주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을 잡아가면 아이들하고의 있었던 이야기도 들어오고. 지금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됐죠? 목요일이면 목요인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인강. 목요일은 임해요. 목요인강 시즌 1. 글 쓰니까 수업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 목요인강을 시청해 주시는 애칭, 선생님들의 애칭을 공모했었죠. 드디어 애칭이 정해졌습니다. 애칭은 모기쌤. 모기쌤의 뜻은 목요일을 기다리는 쌤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정인 선생님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기쌤들입니다. 모기쌤들. 모기쌤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모기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기쌤. 네. 어떠신가요? 좀 처음이라 어색하긴 한데 자꾸 부르다 보면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쓰기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글쓰기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라는 주제로 찐무명 교사 7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그렇게 뭔가를 잘하고 깊게 하지 못하는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별명이 딱 거기까지인 교사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딱 거기까지가 딱 거기까지만, 주제까지만 딱 정하시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거기까지만 하는 교사, 무명 교사 7호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주제. 글쓰기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한 번쯤 궁금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글에는 다 주제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글과 주제.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누가 주제를 함부로 짓는가? 자, 이런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멘트예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많이 인용도 많이 됐었는데, 난 뭐 그렇게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책을 보니까 굉장히 옛날 같네요. 옛날, 99년 개정판. 99년이면 별로 안 됐는데? 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왜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글도 주제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 왜죠? 글과 주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듯 주제가 곧 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제를 잘 잡으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저는 주제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위에는 이제 예전에 썼던 주제들이거든요. 주말, 친구, 엄마도 미래 뭐 이렇게 나름의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법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한번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주제 글쓰기를 이따가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주제 글쓰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이 주제랑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주제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흥미,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큰 목적인데, 이런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주제를 탁 제안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는 거예요. 흥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낸 것이 주제만으로는 글을 다양하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주제는 제가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주제 글쓰기의 주제들인데요. 위의 주제랑 밑에 주제랑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위의 주제는 진짜 주제만이고 밑에 주제는 오늘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자, 주제 1, 2, 3이 있는데요. 네. 이 주제의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갈래와 형식, 세 번째는 글쓰기의 작용점, 이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이제 개요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짧게 우선 알아보고 또 뒤에 가서 또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의 주제는 당연히 아이들의 겪기, 삶, 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를 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쓰기를 단순히 글 쓰는 실력을 키우는 게 목적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글쓰기는 우리가 몸이 숨을 쉬듯이 우리의 마음이 숨을 쉬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억눌려 있거나 답답하거나 가슴 아팠던 것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표현의 도구가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말, 그림, 몸짓 여러 가지 표현의 도구가 있지만 글쓰기처럼 시간에 구애받는다거나 말처럼 기지나 재치에 구애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추상적인 거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갈래와 형식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주제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쓰기의 갈래와 형식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다르다라고 하면 다양하다,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색깔과 모양이 함께 다르죠. 근데 우리가 주제만 싹싹싹 바꾸면 뭐와 같아요? 위에 있는 것처럼 같은 옷의 색깔만 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제가 다양한데도 글을 지루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도 다른 그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다양한 옷이 있잖아요, 그죠? 바지도 있고 백도 있고 모자도 있고 많네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모양의 것과 색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다양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래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글쓰기 갈래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래도 함께 디자인해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주제들, 심지어 그런 갈래와 형식, 삶의 이야기, 겪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글인데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골랐더니 그 또한 비슷한 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이게 진짜 옷이라면 그 몸에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옷도 있고 양말도 있고 장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이 작용되는 그 지점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이 부분도 뒤쪽에 가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글쓰기는
일반적인 그냥 뭐 수업에서나 하는 그냥 일반적인 뭐 교과서에서나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글쓰기에서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제 글쓰기라는 프로젝트 일대의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제 글쓰기는 그냥 주제 글쓰기 뭐 한번 해보면 좋지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런 주제 글쓰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필요한가? 특히 이렇게 참신하고 흥미있고 신선하고 다양한 그런 주제 글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6학년을 쭉 해오면서 이제 그걸 느끼게 됐어요. 자, 걔가 하품을 하고 있죠. 얘들아, 글쓰기 하자. 야, 글 써라. 야, 뭐 했으니까 글 써. 자, 주제 보이지? 글 써라. 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얼굴에 막 짜증을 막 품지만 예의 바르게. 아, 선생님 이거 왜 하나요? 재미없어요. 선생님 제일 싫어요. 막 손만 아파요. 선생님 요즘 글의 시대는 같습니다. 유튜브의 시대예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정말 글쓰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싫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와중에서도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해도 한 30회 이렇게 프로젝트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이런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아이들의 또 주로 6학년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던 차에 제 결론이 이제 주제 글쓰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신에 맞는 글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제 글쓰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자, 어떤 주제 글쓰기를 생각했느냐 하면 일단 골고루 먹여야 되겠다. 예. 아이들 이유식 줄 때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이유식을 줄 때 어떻게 주시나요? 정말 최고 좋은 재료로 정말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안심 가장 비싼 거 이만큼 떼가지고 야채도 아주 신선한 거 정말 영양가 듬뿍 담아서 자, 먹어라 하면 안 먹죠. 아이들이 먹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먹여야 돼요? 네, 비행기 날아야 됩니다. 어제 저의 7살 막내도 아빠 비행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위에다가 김치 올려가서 장조림 올려가지고 슝 하고 막 로켓 떨어지고 막 떨어가다 폭발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먹여야 됐습니다. 왜냐? 그 6학년이지만 아이들의 글쓰기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어린 아이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질 여력 틈이 없이 다양하게 그리고 그래서 재미있게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 글쓰기의 주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굉장히 참신하고 흥미있고 신선하고 다양했어야 돼요. 이런 게 있나? 하고 막 지루해 할 때쯤에 다시 또 저런 게 있나?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갈래와 함께 바꾸고 뭐 작용점도 생각하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랬더니 6학년 졸업식 때 건넨 편지 안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게 전부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인데 편지에서 손만 아프게 이때까지 손만 아프게 글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글쓰기도 점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글쓰기가 즐거워졌어요. 네, 이런 편지를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다음에 또 만나는 6학년은 또 한 번 또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제 정하기에 단계별로 쭉 가보고 그 다음 계획과 사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겪은 데에서 글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그걸 제일 재밌어합니다. 뭐 다른 거 뭐 되게 막 뭐 외계인 뭐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금방 지쳐요. 그런데 겪었던 마음, 겪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겪는 관계, 뭐 그 다음에 겪어서 생긴 내 생각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이들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글을 끝까지 쓰는 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삶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삶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삶에서 또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겪은 데서 가져오기, 삶에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글의 갈래를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글의 갈래를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딱딱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아이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그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거나 만들어낸 그런 갈래가 필요해요. 그 갈래에 맞게 이게 주제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 주제 지난번에 정했던 갈래들인데요. 그러니까 갈래를 먼저 정하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겪은 일로 시쓰기라는 갈래를 정하고 또 제목 정하고 마주 이야기 쓰기 또 제목 정하고 뭐 자기소개서 써보고 개소식도 써보고 노랫말도 써보고 막 겪고 바로 쓰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내 나름의 갈래들을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정할 때는 이런 갈래들은 이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갈래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좀 디자인이 어려우면 응용이나 찾기로 하시고 나중에는 좀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시면 좋고요. 이렇게 갈래를 정한 다음에는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여러 수업과 연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로교육 2시간 있는데 전부 다 그 뭐 롤모델 쓰기 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기 이런 걸로 했고 그다음에 창체는 연계할 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다음에 뭐 사회 수업 연계해서 여행 계획서도 쓰고 이렇게 하면 시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래를 디자인하실 때는요, 아까 전에 봤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갈래를 이렇게 하면 뭐 정형시, 운문시, 산문시,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갈래를 지으면 아이들이 저도 힘드네요. 근데 시를 내 나름의 어떤 그런 갈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삼행시, 이행시, 사행시, 오행시, 겪은시, 유머시, 그다음에 뭐 친구시, 대화시, 느낌시, 동물시, 뭐 동물학교 같은 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 나름의 그런 갈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고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흥미로운 갈래여야 아이들도 흥미있거든요. 네, 이렇게 갈래를 디자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포인트가 또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갈래와 주제를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가 이게 그냥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 보면 아이들이 막 머리를 썼던 그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저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글이 나오는 내 몸에 어떤 지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글을 쓸 때 보면은 어떤 거는 내가 했던 그냥 기억을 찾는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뭘 하고 바로 보이는 대로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인 거죠. 사실은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느낌이 없어. 그냥 바로 써요. 자, 뭐 보이니? 써봐. 그러면 저 뭐 시계가 보이고 뭐 쓰면 이게 거의 뭐 뇌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몸에서 바로 나와요. 눈에서 손으로. 저걸 보고 저것만 계속 쓰면 좀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드시겠죠? 선생님들도.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반응이 바로 나와요. 야, 그거 좋아? 좋아요. 싫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한 반만 들어가요. 야, 이거 어때? 좋아요. 왜 좋아? 이거 좋으니까요. 아니 뭐 이러니까요. 이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의견 같은 거 낼 때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부분만 계속 쓰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근데 이걸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되게 피곤하겠다, 쟤. 안 되겠다. 좀 쉬운 거 좀 가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걸 좀 골고루 배치했을 때 좀 더 다양한 글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몸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냐면 시공간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런 몸으로 겪는 거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자, 얘들아,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제 방금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본 거. 몸으로 겪은 거예요, 그냥. 막 깊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했다, 뭐 피구했다, 누가 맞았다, 울었다, 막 이렇게 주로 쭉 써요. 그럼 좀 더 뒤로 가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거 써봐. 어제, 아니 지난 주말 이렇게 뒤로 가긴 가는데 가면 이제 그냥 떠올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막 굉장히 깊은 어떤 생각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냥 떠오르기가 좀 힘든 거죠. 기억력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좀 기억력이 좀 힘들어하는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저항의 아이들은 겪고 바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냥 겪고 바로 써. 방금 뭐 했지? 바로 써봐. 예, 이렇게 썼을 때 시간에 이렇게 시간으로 정해줬을 때 몸으로 쓰는 글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이런 주제를 주면 학교에서 뭐 했다 너네 집 우리 집 하면 현장 학습 막 이렇게 쓰면 거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쭉 써요. 몸으로 겪은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별로 머리를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시간 순서에 따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공간의 이동에 따른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제 글을 쓰면 괜찮은 글쓰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몸글이 아닐까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공간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몸과 손끝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몸으로 놀이 주말 하루 학교에 가면 온몸으로 겪는 그런 글인데 몸끝으로 겪는 게 있어요. 본 거 그대로 적어봐. 아니면 그 만진 촉감 딱딱했다 차가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의 그냥 여기서 뇌 안 들어가죠. 그냥 바로 바로 그 손에서 손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뇌과학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몸과 손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몸으로 바로 쓰는 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입말로 쓰는 글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토론 같은 거 할 때 찬성입니다. 반대예요. 저 안 할래요. 이러니까 안 할래요. 이런 아주 짧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거의 반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아니요, 싫어요. 바로 나와요. 이거는 몸도 아닌데 뇌도 아니고 이건 입말인가 보다. 말로 바로 나와. 그래, 이건 그런 걸 거야. 그 다음에 느낌 중에도 싫어요, 나빠요, 좋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에 보면 이제 노랫말, 그 다음에 자서전 듣고 바로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노랫말 쓰기. 시랑 노랫말은 비슷한데 시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데 노랫말은 거의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것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네, 판단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소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도 약간 판단이나 계획 같은 것도 약간 입말글에 속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복잡해 보이네요. 관계, 부모님, 가족, 친구,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복잡한 것들 이걸 쓸까 말까도 고민하잖아요. 지금 이거 친구 욕을 쓸까 말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학, 삶이나 죽음, 종교적 신념, 깨달음 같은 게 종교적 신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끔 종교적 신념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신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글은 자주 없지만 이게 깨닫는 거, 이걸 깨달았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좀 얘가 두뇌가 풀가동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치관, 이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치는 이래, 그런 것들. 이따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내 가치관, 삶의 가치관 어떻게 물어본다든지, 그다음에 생명이나 죽음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조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것도 내가 골고루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주제는 그냥 아이들의 그 제목은 이야기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그냥 갈래에서 주제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쨌든 골고루 쓰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은 이제 머리 그리고, 초록색은 입말글, 보라색은 몸에서 나오는 글, 뭐 이렇게 해봤고, 여기 안에 이제 각 갈래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빠르죠? 시간이 어느새 그래도 많이 갔네요. 네, 수업 사례들을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몸, 머리, 뭐 입말글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 그 다음에 요런 갈래를 디자인했구나. 요런 갈래를 디자인해서 요런 제목을 썼구나. 요렇게 사례를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네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만 우선 제가 이제 모아봤는데요. 이 중에는 그냥 참신, 신선 이런 갈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갈래도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요. 참신하게 나름대로 느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때 이제 여름이었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이때는 제가 질문을 예상하며 글쓰기를 라는 갈래를 만들었어요. 네, 질문을 예상하며 글쓰기. 저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글밥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글을 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글을 많이 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혼잣말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반에 혼잣말 매일 하나 있는데 걔는 글쓰기 잘 어려워하던데? 그런 혼잣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혼잣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던질 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여름을 주제로 글을 썼어요. 나 여름에 네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봐.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나 써봐 했을 때 이제 난 여름이 싫다 하고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나는 여름이 싫다. 제가 어릴 때 일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놀았다 하고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왜? 그 다음 질문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놀았어?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방법. 나는 여름이 싫다. 왜?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싫다. 그럼 너 모기한테 물린 적 있나 봐? 물린 적 있어? 내가 예전에 여름방학 때 바닷가에 갔는데 그날 밤에 모기가 30방울 물렸어. 아팠겠다. 많이 아팠어? 엄청 아팠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글쓰기라는 갈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여름이 더워졌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주제로 잡고 썼던 거죠. 삶에서 가져오는 주제, 제가 디자인한 갈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질문을 여름이 좋다. 그럼 사이에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왜 좋아? 여름에는 얇은 옷차림과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좋구나. 그럼 겨울에는 두꺼운 옷차림으로 챙길 게 많았는데 여름에는 얇은 옷차림으로 더욱 편리하고 가벼워서 활동하기 좋다. 또 아주 마법 같은 질문이죠. 또 뭐 없어? 그러면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에 다른 나라로 놀러 가기에 더 좋아서 다른 여행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며 글쓰기를 자꾸 하다 보면 글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더 글밥 늘리는데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제와 갈래를 모아서 이 하나의 주제글이 된 거죠. 다음에 자, 오늘 하루 이거는 겪은 후 바로 쓰기예요. 아이들이 야 주말에 무슨 일 있었는지 써봐 하면 6학년도 거의 기억이 안 난다는 애들이 많아요. 짧게 쓰고
선생님 저 도저히 못 쓰겠어요 라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아무 일이 없었냐? 근데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주말에 선생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그 예시를 10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영상을 촬영을 10분 동안 막 촬영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씁니다. 뭐 일어나서 뭐 어디 갔다가 뭐 가열 버튼을 누르고 교무실로 갔다 막 쓰면 10분 동안에 글이 한 바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뭐야 10분만 해도 저렇게 한 바닥에 나오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나는 거실로 가서 강아지 얻었다. 그 10분 동안 쓴 거예요. 지금 10분 동안. 오늘 하루가 제목이지만 그 갈래가 격구도 바로 쓰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겪었던 걸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금 10분 동안 한 걸 쭉 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주말에 한 일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격군 후 바로 쓰기를 하면 글쓰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좀 알려주면서 또 약간 좀 이런 갈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킷리스트는 내 생각의 흐름 따라 그냥 쭉 하기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게 킥터 버킷 양동이 올라가 있다가 그 양동 차는 거구나. 약간 좀 흥미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는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나 내가 죽게 된다면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막 그러면서 막 되게 막 몰입해가지고 막 씁니다.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리스트니까. 그래서 그냥 뭐 죽기 전 하고 싶은 일 하면 그냥 뭐 이거도 했다. 그래서 막 애들 여행 갔다가 집에 왔다가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형태로 뭐 쓰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어떤 걸 발견해요. 아이들이 의외로 막 뭘 사보겠다 뭘 해보겠다 하는 아이들보다 그냥 이런 좋은 일상을 이어나가겠다 하는 아이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신선하긴 했는데, 네. 여기도 막 알리지 않겠다는 아이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써봐. 이런 글쓰기의 갈래도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이런 주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친구는 좀 주제는 약간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갈래를 마주 이야기라는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박문희 선생님의 마주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 그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는 글을 이렇게 모은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대화가 주는 그런 그 대화에서 관계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걸 이제 요런 느낌, 요 마주 이야기 요런 게 있어 라고 그냥 대화 글이라고 하면 약간 진부한데, 아이들한테 마주 이야기라고 하면 약간 신선하게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이왕이면 대화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랑 같이 대화하는 친구들은 뭐 아빠랑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친구 사이 어때? 친구를 주제로 친구 사이 어때? 누구랑 친하게 지내니?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애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쓰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좀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알 수 있고, 또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성향도 보여요. 예. 요 글도 지금 뭐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럼 이제 굉장히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죠. 네. 엄마는 친절한 엄마, 아이는 약간 좀 까칠한 아이,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마주 이야기에서도 나오거든요. 예. 집에서 어떻구나라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마주 이야기라는 것도 아이들이 겪게 되고, 이 마주 이야기 한번 쓰고 나면요, 아이들이 글쓰기에서 마주 이야기를 자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갈래였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가족에 대한 생각, 엄마만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동생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서로 다른 생각을 견주며 글쓰기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원고지의 형태로, 원고지 쓰는 법도 알려주고, 애들이 또 원고지를 또 쓰는 거를, 저는 어릴 때 원고지를 자주 써서 그런지 좀 지겹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좀 신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지 쓰는 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술연필이라는 이 갈래는 그냥 동화집기예요. 동화 중에서도 아주 일학년스러운, 아주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동화인데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냥 연필 하나 주워서 막 그냥 뭐 나타나면 뭐 쓰고 짠 하고 나오고 그런 거라서 그냥 굉장히 그냥 상상해서 써내려가기 좋은 그런 갈래라서 정해봤어요. 그 다음에 시는 이제 겪은 일로 시 쓰기를 했어요. 근데 시는 주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게 시는 거의 그냥 갈래인 거죠, 그냥. 겪은 일로 시 쓰기라는 갈래만 주고 주제를 시라고 하긴 조금 그래요. 그 주제는 이제 각자 다르죠. 겪은 일로 시 써봐. 그러면 뭐 여기 아이들이 뭐 몰폰 그러면 이제 침대 속으로 풍덩 레이저를 피하기 위해 쿠션으로 가린다. 몰폰이 뭔지는 아시죠? 심장이 콩닥콩닥 땀 줄줄 흐른다. 미세한 소리가 나면 미어캣으로 엄마가 들어오면 배우처럼. 아이들이 몰폰을 하고 있다가 쓴 거예요. 자기 겪은 일을 쓰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이러지 않을까 지금. 그 다음에 소음 뭐 뒤꿈치를 이렇게 살살 이제 이렇게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 눈치 보면서 뒤꿈치 막 들고 걷다가 뭐 소음, 몰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또 새로운 또 주제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인데요. 주제가 나의 노래인데 이것도 제목이 또 달라지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노래라는 주제는 사실은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랫말 쓰기를 꼭 하는데요. 노랫말이 의외로 자기 얘기가 굉장히 솔직하게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쇼미더머니를 많이 본 친구는 이름이 나왔네. 이름이 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름을 제가 미처 못 지웠네요.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거의 맞춰가지고 너무 랩을 잘 짓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쭉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래 몇 가지를 알려줘요. 생각과 감정을 적어내려가는 노랫말, BTS의 봄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듬을 중시하는 노랫말, 아이유의 가을 아침, 원래 양희은 노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노래, 악동 뮤지션 노래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너희들도 골라서 한번 써봐 하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랫말 쓰기라는 갈래를 꼭 합니다. 작사가야 너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는 대로 글쓰기, 눈으로 쓴 글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제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몇 개를 주고 골라봐 하고 보이는 대로 써봐 이래요. 아이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그림을 주고 보이는 대로 한번 써봐 그러면 뭐 팔이 몇 개예요, 뭐 여자가 째려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몸글에 해당하는 보고 그대로 쓰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써요. 대신 되게 쉽구나 글이 이런 것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계획서는 이게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늘 공문에 시달리는 개조식 글쓰기 있잖아요. 그걸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개조식 글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고 서술식과 비교를 좀 해주고 이렇게 써도 이것도 글의 형태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좋아. 그리고 너네 필기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할걸? 필기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계획서 예시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너희들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럼 사회교과에 맞게 이렇게 막 색깔 있는 줄 쳐가면서 이렇게 여행 준비 과정, 실제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웁니다. 사회 시간 연계해서. 그래서 개조식이라는 말이 이게 일본 말인가 아닌가가 아직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목록형 글쓰기라는 말을 사용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하루는 요거는 제가 갈래를 찾았어요. 비주얼 싱킹이랑. 요것도 아이들한테 흥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하고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나의 하루를 이렇게. 근데 이것도 글이야. 그림, 상형 문자, 그림과 함께 있는 그런 글이야. 어릴 때 추피책 같은 것도 이렇게 동화책도 보여주면서 요런 갈래도 있다. 요런 갈래. 비주얼 싱킹으로는 나의 하루라는 주제를 엮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정리하며 쓰기. 그냥 들은 대로 쓰는 거예요. 듣고 얘네들이 쓰는 머리라고는 별로 없는 그냥 그 입말글 수준의 그런 정리, 아주 간단한 입말글 수준의 그냥 뇌 움직임이랄까요?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들은 대로 쓰는 거죠. 부모님 자서전.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막 다 나옵니다. 부모님 옛날에 그 화려했던 막 그런 내용들 막 줄줄 나오면 아이들이 막 쓰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와, 우리 아빠 멋진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 멋진 사람이었구나. 막 몰랐던 막 이야기도 막 쓰시는데 굉장히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께 이거 교사도 보고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있으니까 좀 자중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지 않으면 진짜 다 나옵니다. 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사건 중심의 겪은 일 중에도 시간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등교는 아이들이 그때 계속 이제 원격하다가 이제 등교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전면 등교할 때, 그때 사건 중심으로 겪은 일을 한번 써봐라 해서 갈래를 잡아주고, 주제는 이제 등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는 막 갑자기 막 몰아서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막 2번 나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막 그 이벤트처럼 막 재미있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라도 진짜 재밌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오면 막 계속 시험 보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벤트나 또 아이들 뭐 그런 뭐 기억에 날 만한 그런 걸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겪은 일을 쓰라고 요런 갈래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진로교육 연계에서 자기소개서, 뭐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 야 얘들아 자소서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 근데 대신 장점만, 솔직한데 장점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름 이렇게 막 나는 뭐도 잘하고를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씁니다. 이렇게 뭐 나는 이제 서울대 의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개서를 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나온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 왜냐면 합격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법을 어기는 것을 싫어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경찰 행정학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글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참신하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롤모델. 롤모델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 자료를 찾아야 돼. 그 사람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시를 이제 들어줍니다. 저도 롤모델이 있어요. 뭐 이적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자료를 쭉 찾아본 다음에 그 자료를 찾아서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막 머리 글이라기보다는 그 입말 수준의 그런 뇌작동 네,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서울대 의대 지원한 친구 또 롤모델은 또 이국종 교수님이래요. 저의 롤모델은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뭐 외과 교수입니다 하면서 자료를 쭉 찾아 쓰고 이렇게 해서 저도 뭐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다. 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엽서와 편지에서 편지는 그냥 한 번쯤 뭐 또 졸업식 때 써야 됐고 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이제 엽서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엽서는 우리가 요즘에 안 써보는 문자도 아니고 편지도 아닌 예전에 그 작은 엽서 안에 그 빽빽하게 적었던 그 그리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아이들이 겪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해서 했고요. 이제 이게 엽서는 이제 규격이 있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엽서 크게 하면 뭐 완전 편지지.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작게 했어야 됐고 여기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그리움을 담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글을 썼다. 이렇게 막 끝에 막 몰았어요. 끝에 갑자기 막 글씨 작아지잖아요. 막 그런 마음을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엽서 그때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해보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하루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시간 순서인데 처음에는 겪고 바로 짧은 시간을 겪고 바로 쓰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많이 글을 써봤으니까 좀 약간 긴 시간 좀 하루 전체 아니면 주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주말을 잡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써봐. 뭐 했고를 사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한번 겪은 일을 써봐. 이렇게 갈래를 잡고 제목을 오늘 하루 투 뭐 이렇게 뭐 주말 글쓰기 이렇게 이제 잡았었어요. 그다음에 블랑케트는
주제가 이제 내가 블랑케트 라면인데 이건 이제 온 작품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을 읽고 거기 보면 이제 블랑케트가 그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대자연을 향해 위험한 그것을 향해 가잖아요. 자유를 만끽하고. 근데 곧 바로 죽죠. 그날.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그렇게 그 울타리에 갇혀서 편안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자유를 찾아 아주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자유를 찾아 갈래? 이렇게 이제 아이들 보고 너희들의 가치관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가치관을 쓰면 보통은 머리 글인데 제가 이거는 고민하다가 입말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 깊은 고민에서 전 나갈래요. 저는 울타리 밖을 나갈 거예요. 전 자유를 좋아해요. 막 아니면 전 안 갑니다. 저 왜 나갑니까? 이거 굉장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머리글로 분류해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글이든 입말글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분류한 거기 때문에 전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공신력이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 마음의 온도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이들하고 수필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생활문을 넘어선 수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깨달음 중심이잖아요. 삶에서 그 깨달은 걸 중심으로 있었던 사실 이걸 이제 땡겨와서 들추어서 쓰는 건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온 작품 중에 이렇게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 거야라는 그 6학년 아이가 쓴 수필 아주 유명하죠. 상을 받은 그 친구의 글을 이제 보면서 너희들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은 적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걸 한번 적어봐 했는데 애들 이제 끝부분 되니까 이제 아이들 글바닥이 확실히 늘었죠. 굉장히 되게 감동적일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자신의 깨달음과 있었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얘를 썼어요. 여기 뭐 할아버지께서 더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만 살겠다 하셨던 이야기,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나를 막 그 도와주었던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원망이나 그리움 이런 것들 돌이켜 보니까 너무 고마웠던 이야기, 그걸 쓴 친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필까지 이렇게 써봤는데요. 수필은 사실은 제가 그냥 갈래를 새로 만들진 않고 그냥 수필이라는 갈래를 써보고 싶어서 썼어요. 그리고 주제는 이제 마음의 온도라는 주제를 했지만 이것도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어쨌든 결론은 다양한 갈래, 거기에 맞는 다양한 주제들을 골고루 썼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덜 지루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런 지루할 틈 없이 먹었던 그런 이유식에서 어느새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다양한 갈래, 거기에 맞는 그 주제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남았어요. 아직 정리와 실천과 정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 이제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갈래와 형식 중심의 다양한 주제 글쓰기를 이걸 이제 해보실 때 글쓰기를 시작하실 때는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중요하다는 밑작업을 하고, 저는 꼭 공책을 다 같이 준비하거든요. 아이들이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내 공책 줄만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똑같은 공책들을 이제 다 같이 해서 자 이제 같이 달리는 거야 하는 마음을 주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다양한 갈래와 주제를 계획하고 그 갈래는 우리의 삶, 그 다음에 갈래를 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작용점을 좀 생각해서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수 확보를 좀 하신 다음에, 또 만약에 그 시수가 확보가 어려울 때는 주말 과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글밥을 늘리는 거는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 그 다음에 댓글 칭찬, 그 다음에 함께 읽기, 이런 게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
예, 피드백과 댓글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의 글을 읽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글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냥 사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글쓰기가 늘고 그다음에 그 늘은 거에 따라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확실히 아이들의 물론 끝에 가서 친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표정이 확실히 밝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게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과 되게 관계가 깊어져요. 내가 아이들을 좀 사랑하게 된달까? 내가 아이들을 그리워하게 돼요. 요즘에도 뭐 잘 지내니 막 하고 싶은. 예.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그냥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잘 기억하시겠죠? 자 지금부터 퀴즈 들어갑니다. 요약하면서 퀴즈. 자 퀴즈 맞추시는 두 분께 뭐 따로 또 이렇게 뭐 이따가 또 퀴즈를 또 하시겠지만 제가 따로 기프티콘 이모티콘 아닙니다. 기프티콘 이모티콘 아니고요. 기프티콘으로 제가 커피를 쏘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퀴즈 지금 보이시죠? 네, 관로가 4개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 퀴즈 첫 번째 다양한 주제 글쓰기는 요럴 때 좋아요. 네, 제가 설명했던 거 요거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단답형이긴 한데 밑에는 낱말이고 위에는 살짝 문장으로 쓰여도 됩니다. 밑에는 어디에서 가져온다? 그 다음에 글의 뭐와 함께 주제를 정한다? 그 다음에 글쓰기에 세 글자에서 주제를 찾아본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디다 쓰나요? 채팅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로 강의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저는 주제 글쓰기에 국한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저학년인 경우도 뭐 저학년에 뭐 낱말로 이어쓰고 한갈래로 다양한 걸 쓰고 뭐 글밥도 늘려보고 저학년 중심으로 또 이런 뭐 다양한 글쓰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학년 됐을 때는 매일 쓰기, 뭐 수시로 쓰기. 그 다음에 한 주제로 다양한 갈래 쓰기. 이건 저학년은 좀 어렵고 중학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한 주제로 다양한 갈래를 써보는 거. 그 다음에 고학년쯤 됐을 때는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글 써보기. 그 다음에 또 무명교사 1호님이 하시는 함께 쓰고 함께 읽기. 이런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서 저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그런 주제, 그런 글쓰기를 한번 더 또 해보시는 그런 발전적인 그런 오늘의 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하면서 저기 잠시만요. 자 교육실천 이은연구소 페이스북, 인스타 그 다음에 노션의 월간이음도 매월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이렇게 훈훈한 홍보 그리고 홍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달렸는데요. 몇 시간짜리 분량을 여기 물도 한 컵 안 주시더라고요. 축약해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제가 힘드셨습니다. 엔지니어라서 여기 물을 떠줄 사람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질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주제를 정할 때 그런 어떤 그 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주제는 어디에서 주로 얻으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하고의 생활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낱말, 그때는 뭐 이렇게 뭐 한글날 주제로 막 이런 거 하다가 보면 한글을 주제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아이들하고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뭐 나비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뭐 나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 아이들하고 살면서 나왔던 그런 낱말을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구나를 알면 아이들도 좀 더 수월하게 좀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 주제 글쓰기 지금 그 계획을 하실 때 네. 그걸 그때 그러면 이렇게 매주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네. 한 학기 계획을 미리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건가요? 저는 항상 딱 거기까지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멀리 못 갑니다. 뭐 멀리 못 1년 가. 계획, 뭐 한 학기 계획 잘 못 가고요. 물론 전체 그림은 내가 골고루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머릿속에 갈래를 대략 정해놓고. 뭐 질문하면 글쓰기라든지 뭐 격구는 바로 쓰기라든지 마주 이야기라든지 몇 개는 이제 이렇게 딱 박힌 애들이 있어요. 이건 언제쯤 해야 되겠다. 근데 이어서는 하지 말아야지 한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고는 그냥 좀 그렇게 미리 막 전체 계획을 잡진 않고 대략 한 뭐 두세 번 앞으로 몇 개의 계획 정도를 이렇게 잡고 가다가 한 좀 중반쯤 지났을 때는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 뒤를 돌아보면 이제 앞에 계획을 잡기가 더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쯤 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남은 걸 뭘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처음부터 계획 잡는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 잡으면 너무 나의 주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을 잡아가면 아이들하고의 있었던 이야기도 들어오고 또 제가 좀 더 유도리라는 말을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둥은 세워놓고 그렇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네. 좀 주목받은 그런 단어들이나 그렇죠. 주제를 잡아서 한다. 네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네. 그 글밥을 늘리는 단계에서 네. 질문하며 글쓰기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때 그 질문은 네. 그 스스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건가요? 당연히 스스로 하는. 스스로? 속으로. 스스로? 예, 예. 애들이 스스로 되나요? 그러니까 안 제가 될것 그 같은데? 수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못 드려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제가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걸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속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쭉 이어서 쓰는 거다. 예시를 잘 들어주는 그렇죠. 예시를 이렇게 아하. 들어서 쓰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직접 보여주거나 하면 아하.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 때 그렇게 온라인 수업 때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수업 때도 그때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스스로 속으로 질문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풀렸죠? 네. 아주 많이 풀렸을 것 같고요. 혹시 책을 읽고 난 후 독후감을 쓰시나요? 아니면 디자인 하신 것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신 그런 세 편의 글 말고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럴 때는 온 작품 읽기를 하면 글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온 작품 읽기 하면 그 활동이 뭐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냥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뭐 만들기도 하고 미술 작품도 하고 근데 이제 온 작품 중에 이렇게 글쓰기와 잘 연계되는 온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 작품 전체 계획할 때 요때는 요 갈래의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온 작품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거 조금 어떤 분이 질문하신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의 종류 가운데 단기 기억과 감각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시나요? 처음 들었는데 저는. 네. 글쓰기 주제와 관련해서 감각 기억은 몸글로. 몸글 말씀하셨잖아요. 네. 단기 기억은 일마일글로. 그다음 장기 기억은 머리글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되게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이 낱말을 질문 누가 쓰시니까 하셨나요? 굉장히 네. 되게 한층 발전한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그 단기, 장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좋은 낱말 그랬으니까 되게 더 뭔가 좀 확실해지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찐문명교사 치료교사 딱 거기까지만. 네, 제가 딱 거기까지라. 네. 딱 여기까지만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고요. 놀라운 소식은 우리 모기쌤들. 이제 저희는 여러분을 모기쌤들이라 부릅니다. 목요일을 기다리는 선생님들. 모기쌤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꾸준하게 뭐라 그러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바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였는데요. 지난주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이 또 150명을 넘었어요. 178명?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주변에 지금 많이 소개를 하고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요인 강의 계속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이렇게 그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해주시면 계속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인 강 목요일은 이음합시다. 모기쌤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